풋볼라토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리구 공인구를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이 유리구 공인구가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어느 팀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해줄까요?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시죠.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전반적인 유리구에 대한 내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리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군요. 네. 이 공의 향배가 참 궁금합니다. 일단 내려놓고 자세한 얘기 이어가보죠. 일단 풋볼라토즈 경기장에서 저희가 매일 양복 입은 모습만 여러분께 보내드리다가 좀 이렇게 티셔츠 그리고 남방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립니다.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이런 실내 공간에서 하는 것도 많이 적응이 안 되네요. 네. 날씨가 좀 더 좋아지면 밖에 나가서 좀 찍어보고 경기장 가서 또 직접 찍어보고 풋볼라토즈는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께 저희 복장부터 보시면 아시겠죠? 좀 편안하게 여러분께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유리그 프리뷰입니다. 카페벨의 유리그가 이제 내일 모레 30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독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작년에 69개 팀 사실 좀 참가했으면 하는 팀이 있었는데 사실 참가를 못하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이제는 72개 팀 명실상부 최고권위의 대회가 됐어요. 네, 대학으로 치면은 FA컵이라고 네.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팀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세 팀이 새로 출전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크호스로 꼽는 숭실대 출전이 가장 눈에 띄죠.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4강권 그리고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리그가 변화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권역별로 알아보기 전에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보죠. 지난해와 다른 건 8개의 권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69개 팀이 출전하면서 축구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못한 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선보이지 못하는 그런 장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국에 있는 축구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권역별로 9개 팀인 적도 있었고 10개 팀인 권역도 있었는데 올해는 8개 권역에서 9개 팀씩 총 72개 팀. 이제는 뭐 확실하게 누가 게임 덜하고 더하고 뭐 이런 거 없이 모든 팀들이 공정한 상황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숭실대 얘기까지 또 해드렸었고 그 외에도 또 변경된 걸 살펴보면은 왕중왕전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프렌드십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 팀들이 프렌드십에 참여하면서 챔피언십이 끝나고 프렌드십이 열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프렌드십이 없어지고 챔피언십만 그대로 가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난해는 볼 수 없었던 그들만의 전쟁 올해는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팀을 먼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일단 저는 고연전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고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0년에 네. 이제 고려대랑 연세대가 같은 조에 속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가 열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한 1년 쉬었다가 올 시즌엔 다시 맞붙게 됐는데 참 그 경기만큼은 서로 각 대학 학생들끼리 정말 신경전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크게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께 살펴드렸습니다. 72개 팀이 나오면서 역대 최다 팀이 출전했다는 것. 지난해와 다르게 7개 권역에서 8개 권역으로 확대됐다는 것. 새로 참가한 3개 팀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왕중왕전 방법이 좀 바뀌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중부 3권역에 같이 묶여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진정한 유리계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부 1권역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살펴드릴 권역은 중부 1권역입니다. 한 팀 한 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선문대학교, 한민대학교, 관동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울대학교, 마지막으로 호서대학교입니다. 한승민 해설위원께서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팀은 동국대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선수들이 많지만 역시나 올해도 강팀으로 분류가 됩니다. 작년에 이제 조영훈, 황명규, 이기재 등 좋은 선수들이 좀 멋진 활약을 펴줬습니다만 조영훈과 황명규는 이제 드래프트로 지명이 됐고요. 이기재 선수는 J리그로 이적을 하면서 좀 간판 스타들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평강을 비롯한 여러 좋은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권역에서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팀은 동국대학교가
일단 중부 1권역에서는 가장 좀 강하다고 본다면 동국대학교를 위협할 수 있는 중위권을 형성할 팀들입니다. 작년 성적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작년에 이제 수도권 서부리그 1위를 차지했던 성균관대랑 그리고 관동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성균관대랑 관동대의 전적이 1무 1패. 그리고 성균관대와 동국대는 성균관대가 2승을 챙겨왔고요. 그리고 동국대와 관동대는 1승 1패를 이제 각각 기록을 하면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경쟁을 펼쳐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가 지금 유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관동대나 성균관대가 그 위치를 강력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국대, 성균관대 그리고 관동대학교가 물론 치열한 다툼을 펼치겠습니다만 나머지 팀들 제주국제대라든지 선문대, 한민대 그리고 배재대학교까지 사실 중위권 싸움은 1권역은 좀 알기가 힘듭니다. 먼저 제주국제대는 작년에 이제 탐라대가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통폐합이 되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출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챔피언십에서 탐라대가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4위 자리에는 이제 제주국제대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한민대와 배재대가 그 중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대, 호서대 얘기를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물론 아쉬웠습니다만 또 그들은 치열하게 또 승부를 펼쳤거든요. 네, 호서대는 제가 2월 달에 또 만나봤는데요. 네. 이제 올해는 또 작년과 다른 모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3승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승부가 나는 게임도 많이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대와 호서대 작년 시즌을 비교해 보면 69개 팀 중에 68위, 69위 팀이거든요. 네. 그 최하위 둘이 붙었는데 참 이제 꼴찌들의 다툼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부 1권역을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 중부 1권역은 2강 그리고 5중 2약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중부 2권역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상지대학교, 수원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충북대학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이렇게 9개 팀이 속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승민 해설위원께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실 팀은 디펜딩 챔피언인가요? 네, 먼저 홍익대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전력 노출이 너무 많아요. 네. 한 7, 8명이 이제 K리그, 내셔널리그 그리고 해외까지 진출하면서 4학년들이 좀 많이 부재가 보일 텐데요. 그만큼 올해 디펜딩을 지켜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대랑 건국대 그리고 중앙대까지 이제 같은 권역에 속하면서 리그 이제 권역 우승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말씀해주신 4개 팀이 아무래도 4강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바로 밑에 쳐져 있는 상지대학교, 수원대학교도 언제든지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춘 팀이거든요. 네, 작년에 챔피언십 때 저희가 상지대학교를 만나봤는데 작년에도 좀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거든요. 저희가 리그 때는 이제 중계를 나가지 않아서 잘 못 봤습니다만 네. 챔피언십 때 정말 상지대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됐어요. 작년에는 윤성우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좀 보였던 반면에 올 시즌에는 이제 빠른 패스 플레이가 이제 살아나면서 또 춘계 연맹전에서는 연세대랑 이제 8강까지 올랐고 그 8강에서 아쉽게 1대0으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지대 돌풍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서부리그에서 잠시 1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 시즌에도 이제 중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다툼까지 넘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3팀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참 이름 힘드네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중부 2권역에서는 3팀이 하위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유리그 출범부터 계속 이어졌던 징크스인데요. 이름이 긴 대학교는 좀 다소 성적이 좀 좋지 못해요. 올 시즌에도 그 이제 디지털 서울문예대학교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이 두 팀은 조금 약팀으로 좀 견주고 싶고요.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팀이랑 좀 한 수 위의 클래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권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중부 2권역은 4강, 2중, 3약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중부 3권역입니다. 박 터지는 중부 3권역은 어떤 팀들이 속해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 경기대학교, 한라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마지막으로 오산대학교가 중부 3권역입니다. 연대고대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들이 2년 만에 다시 맞붙었습니다. 그들만의 축제가 열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상대로 맞붙는 광운대나 한양대, 명지대, 경기대 이 팀들이 또 만만치 않은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팀들이 그들만의 축제가 열리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그런 리그가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아무래도 좀 앞에 나가 있고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광운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명지대학교, 경기대학교까지 살펴봤습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와 그리고 올해 첫 출전하는 오산대학교는 아무래도 약간 뒤로 좀 처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광운대학교도 매년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강팀이거든요. 그리고 한양대는 작년에 아쉽게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면서 프렌드십에 진출했었습니다만 서부리그를 경험한 팀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고려대랑 연세대 그리고 광운대까지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부 3권역은 3강 4중 2약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부권 마지막 리그입니다. 중부 4권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한남대학교,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중대학교, 송호대학교, 세종대학교, 청주대학교,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진정한 죽음의 조가 바로 이 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 터지는 단어를 너무 빨리 쓰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부 4권역으로 정말 죽음의 조라고 꼽고 싶은데요. 네, 작년 한남대가 중부리그에서 무패 우승을 거뒀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강팀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4학년들이 많이 이제 프로나 내셔널리그로 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패 우승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챔피언십까지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한남대학교뿐만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숭실대학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희대학교 역시 만만치 않고 단국대학교도 그렇고 어디 하나 이렇게 좀 쉬었다 갈 만한 그런 팀이 없고 특히 돋보이는 곳은 사실 청주대학교입니다. 제가 시즌이 끝나고 오늘까지 이제 좀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청주대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네요. 작년 2011 프렌드십의 바르셀로나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그만큼 프렌드십에서는 뭐 양민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이나믹하고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 우승을 바탕으로 선수단에게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타 팀들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프렌드십이 아니고 챔피언십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리그에서도 한남대, 용인대, 경희대, 단국대 그리고 숭실대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라이벌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청주대가 되겠습니다. 중부 4권역은 몇 강, 몇 중, 몇 약 뭐 이렇게 좀 나누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한남대, 용인대, 경희대, 단국대 그다음에 청주대, 숭실대 6강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지난해 수도권 서부리그와 같은 어떤 피 튀기는 싸움이 올해는 중부 4권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부권 다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호남 리그로 갑니다. 호남 제1권역 어떤 팀들이 속해 있는지 소개해드리죠. 광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서남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군장대학교, 호원대학교, 동강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이상 9개 팀입니다. 호남 1권역 하면 역시 광주대, 우석대, 조선대 세 팀을 꼽을 수밖에 없네요. 네, 호남 1권역 같은 경우에는 3강, 1중, 5약 이 정도로 판도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3강 먼저 살펴보시면 광주대, 조선대, 우석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 팀은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 차이도 크게 난다 해도 전술로 커버할 수 있는 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팀의 리그 번역 우승에 대한 그런 치열한 다툼이 예상이 되고요. 먼저 광주대를 살펴보시면 작년에 정말 광주대 보물이었던 남이루가 인천으로 이제 드래프트 지명이 되면서 공백이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갈고 닦았던 이민호와 국승훈을 활용해서 좀 새로운 공격 라인이 구축됐는데 이 라인도 상당히 괜찮다고 하니까 올해도 광주대 좀 공격적인 축구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수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그 선수들이 몇 년간 이제 한 3년, 약 2, 3년 정도 호흡을 맞추면서 많이 안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올 시즌 광주대학교도 우승 후보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얘기를 좀 저는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해 전주대학교와 승점이 같았는데 결국 골득실에 밀리면서 2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올 시즌도 우석대학교는 여전히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석대를 살펴보면 우석대는 이제 유리그 출범 첫 해 번역 우승을 제외하고는 계속 2위 자리를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석대학교 감독이라든지 선수들이 조금 더 다른 팀보다 2위를 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이제 2위 할 때 큰 공헌을 했던 유성곤, 최혜준, 허범산 등이 빠지면서 조금은 이제 선수층이 얇아지긴 했습니다만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기량에 의존한 팀이 아니고 팀 전략 그런 거로 승부를 많이 띄운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도 강팀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이 세 팀을
호남 1권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 세 팀을 위협할 만한 팀들도 뒤에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3강 중에 1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중은 바로 다크호스 서남대입니다. 서남대 이제 작년에 리그에서 딱 그냥 평평한 그런 대로를 걷다가 뭐 그렇게 좀 밋밋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 이제 충계연맹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충계연맹전에서 그 지금 호남 1권역에 있는 팀 중에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했고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서 리그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리그에서 득점 2위를 기록했던 백재욱이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도 창을 더할 수 있는 서남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호남 1권역 살펴보셨습니다. 3강 1중 그리고 5약으로 분류됐던 5팀들이 얼마만큼 약진을 할지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호남 2권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전주대학교, 호남대학교, 대불대학교, 초당대학교, 원광대학교, 남부대학교, 한려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동신대학교까지 9개 팀입니다. 호남권에서는 사실 호남 2권역이 조금 더 치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역시 이름값 있는 학교들이 대거 좀 모여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호남 1권역보다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팀이 많다기보다는 중위권 팀이 많습니다. 저는 호남 2권역을 2강, 4중 1약으로 나눠보고 싶네요. 호남 2권역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전라북도의 강자인 전주대학교 그리고 전라남도의 최강자죠. 호남대학교. 이 두 팀이 한 권역에서 묶였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먼저 전주대를 살펴보면 전주대학교는 작년에 챔피언십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이제 탈락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올 시즌에도 이제 좌준엽이나 주광선, 김슬기 등이 아직 학교에 남아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정말 위협적인 1위 후보로 지금 호남 2권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얘기 빼놓고 가면 섭섭하겠죠. 사실 지난해 권역리그 우승을 놓쳤을 때 호남대학교의 그 침울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올해는 더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났습니다. 호남대학교 리그 1위 가능할까요? 네, 호남대를 살펴보면 일단 주포가 나가지 않았어요. 작년에 15골을 기록했던 전명근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전명근이 올 시즌은 이제 주장 완장을 달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필드에서 리더십과 득점 두 이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전명근의 활약 역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전명근을 제외한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은 거의 다 3학년 이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다기보다는 패기 있는 플레이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두 팀을 위협할 다른 팀들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불대학교, 초당대학교를 비롯한 팀들. 간단히 좀 살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학 두 팀을 포함해서 남부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남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댄소컵 대표전에서 양세훈 선수가 뽑히면서 정말 이제 남부대학교의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부대학교도 이제 4강을 노리는 그런 한 팀이 되겠고 대불대학교도 작년에 챔피언십까지 이뤘고 고려대한테 정말 고춧가루 제대로 뿌렸던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챔피언십까지 직행 티켓 노려볼 만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당대학교나 원광대학교 두 팀 잘 알려지지 않는 팀입니다만 역시 대불대나 남부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원맨 팀이 아니고 이제 전략으로 상대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네 팀의 중위권 싸움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남 2권역 2강 4중 3약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영남권으로 갑니다. 거의 끝이 나는 시점이 왔는데요. 영남 1권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대경대학교, 인제대학교, 경주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가 영남 1권역입니다. 대구대학교 이름이 저는 가장 눈에 띄는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대구대가 눈에 가장 띕니다. 그렇지만 동아대나 동의대 역시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팀이거든요. 그렇지만 32강에서 바로 탈락하면서 저희 KFATV의 중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역시나 대구대, 동아대, 동의대까지 이 3강 체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동아대나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전에서 매년 약한 모습 보이면서 좀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 시즌에는 리그도 리그지만 이제 단기전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남 1권역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팀은 한국국제대학교거든요. 한국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010년에 토너먼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리그가 그때는 출범하지 않았고 그때 한국국제대가 2010년에는 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에 2년 만에 돌아와서 리그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 팀 중 한 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좀 다소 약체라고 평가되는 팀들도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경주대, 문경대를 비롯해서 뭐 대경대, 안동과학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문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뭐 뚜렷한 성적을 거두기보다는 한 수 배우는 입장에서 시즌을 치르고 그리고 선수들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개 권역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권역입니다. 영남 2권역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울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운대학교, 부경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건동대학교, 영동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까지 9개 팀입니다. 일단 멀리 오는 팀이 좀 있습니다. 예원예술대도 그렇고 전주기전대도 그렇고 배려와 어떤 추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영남권역으로 편성된 이 두 팀, 영남권에 기존에 있던 팀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두 팀도 그렇고 참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원정 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영남대학교 김병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전라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올해는 좀 홈에서 좀 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뭐 어차피 전라도도 2번 가기 때문에 뭐 작년과 별반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김병수 감독 뿐이겠습니까? 모든 감독들께서 다 어차피 알고 이제 서로 배려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니까 아마 영남 이권역의 감독님들은 이 원정 거리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떨쳐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팀들 하나하나 살펴보죠. 가장 역시 눈에 띄는 학교들은 울산대학교, 영남대학교 두 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들만의 축제 시즌 2입니다. 네, 고려대, 연세대에 이어서 영남대와 울산대학교의 이제 라이벌전이 있는데요. 재작년에를 기억하세요? 네, 정말 박터졌던 라이벌전이었는데 그 올 시즌에도 이제 두 팀, 영남대와 울산대학교의 라이벌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울산대를 살펴보면 작년에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우중 그리고 안영규가 나가면서 좀 핵심 멤버 둘이 빠지면서 조금은 흔들릴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상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김병화나 김선우 이제 청소년 대표 출신이 가세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완성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자신들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는 영남대학교 감독 김병수 감독은 언론에는 이진석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진석의 팀이 아니다. 그리고 원맨 팀으로 뭐 상대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좀 11명 전체적으로 게임을 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울산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라이벌전이 올 시즌에도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울산대학교 하면 정종인 선수를 역시 또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두 팀의 라이벌 대결. 저희가 올해 아마 지난해는 사실 영남권 중계를 거의 여러분께 보내드리지 못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기왕 가는 거면 이 두 팀의 대결을 하루 날 잡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팀들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멀리 원정 오는 팀들 가운데 예원예술대가 사실 지난해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올해도 뭐 이어가겠죠? 네, 예원예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남대나 울산대학교에서는 다크호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원예술대가 일찍이 3위를 점쳐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뒤에 대구예술대, 그리고 경운대, 부경대 같은 팀들이 작년에 아쉽게 챔피언십 직행 티켓을 놓쳤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3, 4위를 위한 이 네 팀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팀입니다. 건동대학교, 영동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어떤 팀들인가? 작년에 이 팀들의 공통점은 좀 무기력하게 시즌을 마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좀 중위권 바라볼 수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전주기전대 같은 경우에는 창단한 지 아직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팀이거든요. 역시 이 팀도 마찬가지로 그 1승을 거둔다 생각하기보다는 무승부를 거두는 게임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잘 되는 날은 이제 1승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개 권역당 9개 팀씩 총 72개 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살펴보고 나니까 정말 많고 또 길고 분량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모든 팀들이 아까 보셨던 그 축구공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팀은 울게 될 것이고 어떤 팀은 또 웃게 될 것입니다. 과연 가장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KFA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FA컵 예비를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부 팀들은 FA컵 1라운드에서 이미 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와는 양상이 좀 달랐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팀들이 이제 챌린저스 리그 팀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스 리그 팀들이 FA컵에 좀 이를 갈고 온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 7팀 중에 3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고려대, 성균관대,
그리고 되죠? 한남대가 2라운드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이제 3라운드까지 진출하기 한 경기 남았습니다. 그 한 경기에서 이 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워낙 팀들이 많다 보니까 한승민 해설이 자꾸 깜빡깜빡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FA컵 2라운드 진출한 팀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유리그에서 조금 더 멋지고 유리그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재밌는 축구 분명히 좀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유리그를 어떻게 중계를 하실런지 팬들께 각오 한 말씀 혹은 뭐라고 할까요? 중계를 임하는 각오 이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겠습니다. 경기 내에서 숨은 MVP를 찾는데 힘을 쓰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협회 홈페이지에서만 봐도 골 넣은 선수,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많이 기사가 다뤄지기 때문에 방송에서라도 제가 수비 선수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 그리고 골키퍼까지 많이 힘을 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을 오늘 이제 풋볼아트 첫 촬영입니다. 프리뷰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농구나 대학 농구나 대학 배구 리그에서는 팀들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다루기 쉬울 텐데 저희는 이름 2개나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팀들도 있어요. 이제 차차 저희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리그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아쉬운 감 없도록 저희가 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 카페벤의 유리그가 이틀 뒤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정의 끝은 아마도 지난해와 같이 10월 말 11월 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 길의 끝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있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KFATV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편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여러분께 이것저것 수다를 막 떨고 있는 저희들이 저 두 사람이 진행하는 풋볼어터즈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프리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팬 여러분께도 앞으로 더 재밌는 풋볼아터 좀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순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